공부의 방향을 아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하는 놈들만 하고 중위권서부터는 재학생들이 다 무너졌어. 지금 전문가시니까는 일단은 전략부터 좀 다시 한번 가다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런 전략을 세워주면서 너네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좀 응원도 해주고 이러한 의미를 여기다가 이제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유례 없는 뭐 음, 코로나 전국에 음, 혹시 뭐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음, 좀 뭔가 뭐 달라질 부분이 있겠는지. 지금 와서의 어떤 전략 그러면은 할 음. 얘기가 있어요? 전략 관련해서는 사실 뭐 매년 좀 뻔한 얘기긴 음, 한데 음, 이게 이제는 뭐 수능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음, 상황이니까 음, 그 상황에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기보다는 음, 이제는 편법도 전략이 될 수 있고, 음, 음, 그리고 또 이제는 본인 스타일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 본인의 리듬을 음, 고수했던 뭐 그런 학생의 경우에도 음, 수능 쪽에 점진적으로 리듬을 맞춰 나가야 되는 시기니까 음,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라는 음, 게 예년에도 동일했던 뭐 그런 음. 내용이라고 볼 수 나는 있고. 지금 형하고 얘기하면서 아까 전에 느낌보다 우리가 서로 하던 음. 거보다 그냥 우리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나누는 이 모양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에서도 올해 좀 수험생으로서 좀 유의해야 될 점, 작년하고 달리 뭐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이게 뭐 학습적인 측면을 떠나서 입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올 초만 해도 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 성적에 비해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기대감. 그건 이제 어디서 비롯되냐면 학령 인구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줄긴 했지만 올해 특히 좀 줄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예년에 비해서 조금 더 한 그레이드 높은 학교에 좀 진학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살짝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뭐냐면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최상위권, 극상위권을 제외하면 학생들이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수능 대비 관련해서도 선생님의 직접적인 수업, 현강에 익숙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멘붕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고 그게 실제로 성적 하락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사례들도 종종 엿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첫 번째는 내가 혼자 또는 온라인 비대면 강의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적응력이 실제로 입시에 있어서 상당히 좀 최종적으로 수능을 치렀을 때 중요한 요소도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첫 번째로 서고요. 또 두 번째는 아이들이 고3 학생들이 수업에 결손이 있었던 것처럼 사실 대학도 수업에 결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중에 아이들은 신났지 뭐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뭐 수업도 잘 안 하고 그냥 알바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놀고 근데 또 상황 자체가 어때요? 열심히 놀기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개중에 만족할 만한 학교에 가지 못했던 친구들이 평소 같았으면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었던 아이들 중에 일부가 이제 반수생으로 전환이 음, 되더라라는 건데 재수생 숫자 물론 뭐 확답을 지을 수는 없지만 전년에 비해서 뭐 는다 준다도 중요하겠지만 그 재수생 안에 올해는 좀 전략적으로 학습을 충실히 한 반수생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고3 학생들에게는 다소 좀 악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반수생이 몇 명 늘었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된다 지금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나머지 활동들을 할 수 없어서 수시에서도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는 고3 학생들이 많다는 걸 감안할 때 그리고 또 많은 대학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결국 비정량적인 요소, 다시 말해서 정성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는 올해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최근 많은 학교들이 발표를 했지만 면접조차도 뭐 비대면 면접 형태로 음, 아이들이 녹화를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면접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면접에 있어서의 영향력도 생각보다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 논술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응시생 숫자 그리고 또 학교에서 이것들을 채점하는 방식 이런 것도 예년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혼선을 겪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비중을 주기는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 남는 게 뭐냐? 1차적으로는 고3 학생이라면 첫 번째 내신, 그리고 두 번째는 수능. 결국 수치화할 수 있는 숫자들이 입시가 복잡하고 변수가 많을 때는
당장 올해뿐만이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도 변수가 많다, 입시가 변했다라고 했을 때는 언제나 숫자가 승리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뭐 수능에 대한 대비 그리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이미 고3 1학기로 끝난 학교들도 있겠지만 더러 2학기까지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라면은 2학기 성적 대비까지 해야 되는 게 사실 코로나에서 파생된 일종의 좀 나비 효과가 전적으로 여기저기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뻔하잖아 이게. 네. 내신 점수는 이미 이제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1학기까지 하고 끝나는 것이고. 네. 그다음 뭐 수능 점수 잘 봐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들이 고3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수능이 조금은 쉬워질 것이다. 약간 물수능이 될 가능성이다. 그게 작년하고 우리가 물론 우리 예측이 틀릴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되면은 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냐 이 소리지. 변수가 생길 수는 있는데 어. 이게 그 뭐 물수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고3 학생들 중심으로 얘네들이 수업 결손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특히나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내버리면은 사실은 좀 사교육 쪽에 기대 있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좋은 성적을 그렇죠. 받을 거고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완전히 좀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다른 과목보다는 수학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게 수학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일반적인 예측이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 입장에서 야 쉬워질 거야 어, 하면서 얘네들한테 쉬운 문제만 마냥 풀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그죠? 근데 그동안도 보면 뭐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해도 실제로 이 불이냐 물이냐가 적용됐던 아이들은 1등급 아니면 넓혀보더라도 한 1.5등급? 뭐 그 이하는 약간 재작년 국어 같은 물이든 경우가 물이든 상관없다. 예전에 재작년 국어 같은 경우가 그나마 한 2등급 때까지 조금 영향을 네. 미쳤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해는 불수능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 뭐 3등급 이하다. 걔네들은 불수능이 됐든 뭐 물수능이 됐든 어차피 똑같으니까 본인의 성적대를 좀 감안을 해서 네. 내가 아직까지도 조금 해야 될 분량이 있고 아직 학습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괜히 이런 부분이 현혹되기보다는 하던 것들을 꾸준히 이어 나가야 되는 게 어쩌면 좀 당연하지만 진리에 가까운 얘기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고3 아이들한테 그 수시의 카드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이미 1학년, 2학년 때 준비할 것들은 엔간히 다 지나갔고 내가 봤을 때는 지원에서의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이게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활동형이냐 아니면은 뭐 서류 중심, 교과 중심이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종 같은 경우에 형태를 무관하고 내신에 있어서 변별력이 좀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좀 지원을 할 때도 다른 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무렵쯤엔 항상 얘기를 했는데 지원을 미리 마음을 정해뒀다면 이제 좀 곁눈질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과거에 비해서 뭐 적성 평가 이런 거는 좀 사라졌지만 그래도 내가 논술 준비를 안 했는데 혹해가지고 논술을 한번 볼까 또 기웃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특별한 이력이 없는데 이를테면 무슨 뭐 소프트웨어 전형 같은 경우에 이거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 하나의 입시에 있어서 역전을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행운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능에 대한 집중력을 훼손하고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지원을 함에 있어서 곧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일부터 시작을 하니까 나름의 안을 세웠다면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만 학생들 보면은 너무 많이 펼쳐놔서 논술 전형도 지원해요. 거기에다가 자소서가 필요한 전형, 면접이 필요한 전형 모두 준비를 하고 심지어는 실기까지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거의 뭐 수능은 될 대로 되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진작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막판 되면은 흔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나랑 비슷한 성적대 아이가 거기를 쓴다고 하네. 그럼 나도 한번 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어디 면접 어디 논술은 최저도 없고 이게 뭐 보니까 작년 이력 보니까 나보다 등급이 낮은 합격생도 있는 것 같네. 이런 것 때문에 한 번씩 흔들리다 보면은 조금 좀 타격이 올 수 있다. 수시 고민 시기를
코로나 시국인 걸 감안을 하면 최대한 짧게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놓은 다음에는 좀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싶은 생각도 고3 있어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애들한테 얘기할 때에 네. 그 결과값이 좋은 게 사실은 서울 소재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나 이런 데서 그 우리 지방 학생들한테 좀 많이 밀리잖아요. 네. 점수대가 뭐 경기가 좀 치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지역 아이들한테는 제가 저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최저 등급 있는데 하고 네. 같이 버무려라. 음. 올해 특수성하고 작년의 특수성하고 그 최저 등급을 버무리는 게 비슷한가? 유불리가? 아무래도 작년에 비해서 최저가 완화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최저가 완화됐다는 거는 그 결국은 이제 평가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비중이 조금 축소됐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냐면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라든가 나머지 평가 요소로 넘어가게 되는 건데 내신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달리 말하면 작년보다 조금 커졌다고는 볼 수 있죠. 다만 아까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학령 인구가 줄었단 말이에요.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작년보다는 똑같은 환경으로 가정을 하자면 작년보다는 조금 덜한 좀 안 좋은 내신이어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됐는데 최저학력 기준의 완화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는 내신에 대해서 관리를 최선을 다했다면 일단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작년하고 솔직히 말하면 수치상에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수능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시에 있어서의 뭐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변수를 꼽는다고 하면은 그 최근에 발표한 일정 조정도 사실 좀 크다는 생각이 들긴 왜? 하거든.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보겠다고 했던 학교들이 수능 이후로 돌아선 학교들이 제법 많이 있지.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그럼 그게 수능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아무래도 수능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고. 예를 들어 뭐 12월에 수능을 보는데 막 빨리 보는 데는 10월부터 전형을 치르는 학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10월이든 11월이든 내가 면접을 봐야 돼. 아니면 논술을 봐야 돼. 그러면 수능 공부를 잠시 내려두고라도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좀 뒤로 멀찌감치 미뤄지게 되면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2주 정도 좀 더 혹은 뭐 한 달 정도 공부한다고 수능 성적이 크게 변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뭐 1점이든 2점이든 사실 올라가게 되면 그런 아이들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입시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런 발표를 했던 학교들이 제법 인지도 높은 학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위권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뭐 중하위권까지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쫙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올해 변한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은 입시에 굉장히 밝으신 분들은 이미 다 꿰고 있어. 근데 가끔 내가 뭐 학부모님들하고 통화를 자주 하는 원장은 아닌데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애는 공부를 애법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그때 좀 바뀐 것들.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고3 아이들이 수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아무리 지금 뭐 남은 기간 정시를 대비해야 하더라도 수시 쪽 관련해서 뭐 그게 미련이라면 미련 뭐든 있을 텐데 올해는 약간 학교들이 학생들을 바라볼 때 수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뭐 이게 전공 적합성일 수도 있고 뭐 잠재력일 수도 있고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 등등 인성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역량적인 측면에서 완성형 인재에 대한 욕심은 있겠지만 아무래도 교내 활동 자체가 많이 축소됐을 거기 때문에 완성형 인재보다는 이 아이의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아까 왜 한 학생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내가 어떤 특정 분야에서 빨리 서둘러서 이 연구를 끝내야 돼. 이거를 완성을 해서 자소서에 담아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강박관념보다는 진행 중이어도 괜찮아요. 현재 이러이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뭐 대학교 가서 이거 뭐 마무리할 생각이다라고 쓴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전혀 문제 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부담이 커서 내가 수능 공부에도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당선에서 끝내도 된다. 대신 그 방향성만 내가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그래도 수시에서 전혀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일종의 좀 예측 또는 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서류는 좀 잘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나 이런 거를 쓰는 학교가 많으니 네.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 수능 점수나 이런 것들을 좀 높여놓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그냥 우리 고3 아이들이 좀 원서까지만 딱 쓰고 난 다음에는 물론 네. 수시 중요하지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구간 자체가. 근데 조금 수능, 특히 사탐, 과탐 음. 이런데 조금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 정말. 아, 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올해는 뭐 주요 과목, 뭐 국영수, 뭐 영어는 뭐 최근 좀 내려갔다 하더라도 국어 영어에 비해서 탐구 영역이 실제 당락을 가르는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을 입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자주 언급되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 아무래도 수학 같은 경우 뭐 사실 대표적인 과목 수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난도를 좀 어렵게 냈을 경우에 실제로 수능에 대한 진도가 고3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근데 고3 물론 뭐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뭐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수업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은 좀 부실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이거를 막상 어렵게 내놓으면은 아이들이 좀 곤란할 수 있고. 아니 네. 근데 솔직히 학교에서도 지금 온라인 강좌가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2.5단계여서 아이들이 다 현장에서 학교 수업을 듣지만은 진짜 입시에 준비를 많이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도 찍고 대면 수업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약간 조금 딱 봤을 때의 입시에 좀 취약하다. 같은 지역 구역이라도 네. 그런 데는 그냥 EBS 딱 틀어주고 받니 안 받니 정도만 확인하니까는 그렇죠. 네. 그게 뭐가 그 되겠냐고. 음. 물론 이것저것 하시는 일들도 많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네. 이제 고3 아이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정말 학력을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있죠. 아무래도 뭐 국어나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정치적인 발언일 수도 있는데 평가원뿐만이 아니라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는 게 국어가 뭐 재작년처럼 아니면 수학이 막 미친 듯이 불수능이 돼서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책임을 좀 피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요즘 같은 형국에 지금 더군다나 수능이 어려워진다는 거는 사람들이 약간은 좀 등식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수능이 어렵다? 그럼 재수생이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공교육 현장에 있는 그리고 현역 고3 학생들에게 불리한 어떤 그런 문제를 출제한 평가원 더 나아가서 교육부와 현 정부에 대해서 뭔가 좀 곱지 않은 시선 그리고 또 불만을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라도 올해쯤 모든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응시생이 많이 몰리는 과목은 그렇게 어렵게 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거다. 그에 반해서 사과탐은 일단 분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과목 한두 개가 어려워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올해 만약에 과탐에서 작년에 뭐 지구과학이나 뭐 생명과학 같은 과목이 아이들 선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과목이 뭐 조금 어려웠다 한들 나머지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나 사탐을 선택한 아이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들의 목소리는 조금 그래도 묻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들이 동시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변별력이 높은 과목에서 너무 어렵거나 반대로 너무 쉬워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난이도 조절에 대실패를 하게 되면 사실 가뜩이나 지금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우리나라에 때문에. 중요한 게 지금 집값하고 네. 애들 교육 문제가 제일 네. 중요한 나라 아니야. 이 그렇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입시에서도 뭔가의 네. 문제가 생기면은 사실은 쉽지 않겠죠. 네. 여러모로. 요 무렵쯤 이제 100일 채 안 남았으니까 한 10년 전쯤에 쓴 칼럼에 그런 게 있었는데 대충 요 시기가 축구 경기로 보면은 대략 한 후반 한 35분, 36분 정도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을 축구 90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그때 해야 될 거는 뭐 스코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이제 마무리를 어떻게 정말 내 남아있는 온 힘을 짜내서 당연히 힘들죠. 예, 그때까지 뛰어왔으니까. 근데 어떻게 마무리를 해내느냐. 뭐 정말 한 골 정도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거를 넣기 위해서 힘쓰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힘드니까 뛰어다니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끝날 거냐의 차이라고 보는데 조금만 집중력을 가지면은 어떤 의미에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10분만 좀 열심히 뛰면은 끝나는 거니까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와 진짜 시간이 그거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더더욱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금 편이고. 우리 고3 애들이 올해 재수를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선택 과목이 들어가서 그렇죠. 힘든 구석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카드를 잘 잡고 정말 올해는 꼭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아무쪼록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뾰족한 답이 나오질 않네. 답이 없지. 음. 뾰족한 고3 뭐 막판에 공부 열심히 하는 것밖에 더 있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